사람은 참 이상하다. 멀어질까봐 불안한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에게 아내가 그랬다. 결혼 초엔 아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괜히 안도했고 밥 냄새가 나면 오늘 하루를 잘 버텼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아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존재를 느끼지 않았다. 아침에 차려진 밥상, 정리된 거실, 내 옷이 걸려있는 옷장. 그 모든 게 아내의 수고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게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무서운 착각이었다. 아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나는 고맙다고 말하기보다 속으로 계산부터 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지.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잖아. 아내가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밥을 차려놓아도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그냥 먹고 자. 배려라고 생각했다. 아내를 위한 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외로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내의 노력은 점점 투명해졌고 나는 그 투명함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녔다. 아내는 원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기 생각을 말했고 길을 걷다가도 사소한 감정을 나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이 줄었다. 처음엔 내가 바빠서 제대로 듣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엔 편하다고 느꼈다. 집이 조용해졌고 괜히 신경 쓸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내가 한번 물었을 때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그 웃음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다. 하지만 각자의 화면을 보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아내는 옆에 있었지만 나는 굳이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차피 늘 같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일도 볼 사람이니까. 그 어차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지워버리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내는 점점 혼자서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 됐다.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용해졌다. 나는 그걸 성숙해졌다고 착각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상사에게 혼나고 자존심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말했다. 왔어? 그 순간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좀 피곤해.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괜찮은지 묻지도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았다. 그때는 그게 편했다. 하지만 나중에 혼자 앉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날 나는 가장 힘들었던 하루를 가장 중요한 사람과 나누지 않았다. 아니,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아내의 얼굴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고 내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는 것 같았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말하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예전에는 그 말 뒤에 질문이 이어졌고 아내의 생각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 끝이었다. 나는 그 변화가 아내의 마음이 식어서라고 쉽게 단정했다. 내가 만들어낸 변화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내는 몇 번이나 신호를 보냈다.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아.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아? 그 말들은 불만도 공격도 아니었다. 도와달라는 말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신호들을 가볍게 넘겼다.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익숙하다는 이유로,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나는 아내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어느 날부터 아내는 하루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이 힘들었는지 나는 묻지 않았고 아내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감정을 정리했다. 나는 그걸 아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라서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기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내가 이미 배웠다는 뜻이었다.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날이 있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고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아내가 아니었다. 동료, 친구, 심지어 혼자 술을 마실 생각까지. 그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마지막에 떠오를까?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은 당신이랑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짜증이 났다. 또 그 얘기야?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하지만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나는 그때도 몰랐다. 그 등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조금 멀어진 결과라는 걸. 그리고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수많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다는 걸.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평범한 날이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늘 하던 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아내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로. 자?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눈을 뜨며 말했다. 아니, 좀 아파서. 그 말이 왜인지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약 먹었어? 한마디 하고 끝냈을 것이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아내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내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혼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질문이 튀어나올 뻔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답이 뻔했기 때문이다. 말해도 내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아내도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가 강해서 혼자 버틴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혼자가 된 거라는 걸. 아내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의사의 말, 약 이야기, 주의해야 할 것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낯설음이었다. 아내의 삶에서 내가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미 혼자 판단하고 혼자 선택하고 혼자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침묵을 불편하게 느꼈다. 예전에는 편하다고 느꼈던 그 조용함이 그날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내 하루를 너무 오래 보지 않았어. 그 말이 소리 없이 들려오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내가 말을 줄이던 순간, 아내가 혼자 해결하던 날들, 아내의 표정이 바뀌어 가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됐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돌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인정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뒤로 미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끊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중간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다들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요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섣불리 반박할 수 없었다. 아내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가 나를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저 나에게 닿기를 기다렸을 뿐이었다. 아내는 자기 하루를 이야기했다. 아침에 혼자 먹는 밥, 낮 동안 혼자 처리한 일들, 저녁이 되어도 연락 없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계속 낯설다는 감정을 느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의 하루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내는 말했다. 나는 이미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내가 만든 집에서 아내는 혼자 살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변명은 떠올랐다. 나도 힘들었어. 일하느라 여유가 없었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말들을 꺼내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다. 책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은 참았다.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얻는 건 또다시 아내를 밀어내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아내에게는 처음으로 받은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 사실 당신한테 기대 안 하려고 많이 연습했어.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포기와 다르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는 설명했다. 기대하면 실망했고, 실망하면 상처받았고, 그래서 차라리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스스로를 훈련시켰다고.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똑바로 보게 됐다. 사랑을 줄이는 선택, 기대를 접는 선택, 혼자가 되는 선택. 그 모든 선택의 원인이 나였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아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서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영원할 거라고 근거 없이 믿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은 노력을 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익숙함을 의심했다. 편하다는 이유로 소홀해진 모든 순간들, 당연하다는 말로 넘겨버린 아내의 마음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걸 이제야 인정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다시 좁히려면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바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다. 말투도 행동도 태도도. 하지만 막상 아내 앞에 서자 몸이 굳었다. 괜히 말을 걸면 지금까지 하지 않던 걸 갑자기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다정하게 굴면 미안해서 그러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나는 한 발짝 다가가려다 다시 멈췄다. 아내는 그런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기대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은 채. 그 시선이 이상하게 더 아팠다. 화도 원망도 없는 얼굴은 이미 많은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했다. 퇴근하면 먼저 안부를 묻고 아내의 하루를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 질문은 분명 예전과는 달랐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그냥 별일 없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아내가 예전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다. 말한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내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신뢰는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켜본 시간으로 쌓인다는 걸. 어느 날 밤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진 거 알아. 그 말에 잠깐 안도했다. 그래도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아내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혹시 다시 돌아갈까봐 조심하고 있어. 그 말은 나를 탓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아내의 생존 방식에 가까웠다. 아내는 다시 기대했다가 다시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언제든 혼자 설 수 있도록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팠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 거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예전의 나라면 조급해졌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을 안 열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각을 삼켰다. 아내의 마음을 내 속도에 맞추려는 순간 나는 또다시 아내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더 잘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더 달라진 척하지도 않고 그저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머무르기로. 아내의 마음이 다시 열릴지 아닐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뿐이었다. 그날은 아주 사소한 날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물었다. 이건 얼마나 갈 것 같아? 나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다. 지금의 변화, 지금의 다정함, 지금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 예전 같았으면 확신에 찬 말을 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은 완벽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다.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신뢰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는 선택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나는 이제 안다. 변화는 언제나 가장 피곤한 날에 시험받는다. 그날도 그랬다. 회사에서 일이 꼬였고 머릿속은 온통 문제로 가득 찼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자 아내는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다. 오늘 어땠어?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순간 예전의 내가 목 끝까지 올라왔다. 그냥 피곤해. 말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삼켰다. 아내의 얼굴에 아주 잠깐 스친 불안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과거의 결과였다. 내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밀어냈던 그 모든 날들의 흔적.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좀 많이 힘들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다시 무너질 뻔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사랑을 얼마나 해주느냐로 생각했다. 선물, 말, 행동, 눈에 보이는 것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아내는 내가 뭘 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 말을 꺼낼 때 피하지 않는지, 힘들다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지, 다시 예전처럼 익숙함 뒤에 숨지 않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아내에게는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이제야 사랑이란 애쓰는 감정보다 도망치지 않는 태도라는 걸 배우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변하지 않았다. 웃음도 말투도 기대도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어느 날은
다시 말이 줄었고 어느 날은 괜히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변화를 불안해하지 않았다. 아내의 마음이 열리는 속도는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순간에 아내가 웃었다. 큰 웃음도 아니었고 억지 웃음도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웃음.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직 늦지는 않았구나. 나는 이제 아내를 일부러 낯설게 바라보려 한다.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기 위해, 늘 있을 거라 믿지 않기 위해. 아내가 차려준 밥상도, 옆에서 건네는 말도, 조용히 내 옆에 앉아있는 시간도 모두 다시 선택받은 순간처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익숙함은 사랑을 편하게 만들지만 방심하게도 만든다는 걸 나는 뼈저리게 배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내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려 한다. 사실 아내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점점 멀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수많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다. 익숙해서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붙잡는데 필요했던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다. 익숙함을 의심하는 용기, 당연함을 내려놓는 태도,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마음.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잃고 나서 깨닫는 감정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선택해야 하는 태도라는 걸. 오늘도 아내는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다시 처음처럼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